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하지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병원이나 가정에서 혈압을 재실 때 양쪽 팔을 모두 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늘 습관처럼 편한 쪽팔 혹은 병원에서 내어주는 쪽팔만 무심코 재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보통 혈압 수치 그 자체, 그러니까 120에 80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몸속 혈압계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작은 차이가 내 심장과 뇌혈관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에이, 혈압이야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조금씩 변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왼팔 혈압은 120인데 오른팔 혈압은 135나 140이 나온다면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특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 어딘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적색 경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혈압 측정 습관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최근 영국 의학저널 오픈 비즐피 오픈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질환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 바로 양팔 혈압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몇 점 차이가 나야 위험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당장 혈압계 앞으로 달려가 양쪽 팔을 모두 걷어붙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우리의 평소 습관부터 되돌아볼까요?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혈압 재고 오세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기계 앞에 앉아 자연스럽게 팔 하나를 쑥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 분들은 왼팔을 넣으시죠.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르거나 기록을 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리고 기계가 윙 돌아가고 숫자가 나오면 아, 오늘은 좀 높네, 오늘은 정상이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반대쪽 팔을 재볼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완벽한 대칭이 아닙니다.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대동맥이라는 큰 고속도로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때 왼쪽 팔과 오른쪽 팔로 갈라지는 혈관의 위치와 각도가 해부학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양쪽 팔의 혈압은 똑같지 않습니다. 보통은 오른쪽 팔이 왼쪽 팔보다 아주 약간, 약 2에서 3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차이가 벌어질 때입니다. 마치 자동차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차가 덜덜 떨리듯이 우리 몸의 양쪽 혈관 압력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어딘가 막히거나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같은 수도꼭지 2개를 틀었는데 한쪽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은 쫄쫄 흐른다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쫄쫄 흐르는 쪽의 파이프 어딘가에 녹이 슬었거나 이물질이 꽉 끼어 있다는 뜻이겠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쪽 팔의 혈압이 다른 쪽보다 턱없이 낮게 나온다면 그 낮은 쪽 팔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피가 시원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쇄골하동맥 협착이나 말초동맥 질환의 신호로 봅니다. 단순히 팔이 저린 문제가 아닙니다. 팔로 가는 혈관이 이 정도라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나 뇌로 가는 경동맥은 과연 멀쩡할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서 한 곳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면 다른 곳도 이미 병들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야 위험한 걸까요? 과거에는 양팔 혈압 차이가 15mm 이상일 때 주의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의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바로 10mm입니다. 수축기 혈압, 즉 위혈압을 기준으로 양쪽 팔의 차이가 10 이상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단계로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우리 몸에게는 엄청날 스트레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 의대 연구팀이 발표하고 BJGP 오픈에 실린 연구인데요. 전 세계 5만 4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양팔의 혈압 차이가 1mmHg 벌어질 때마다 10년 내에 섭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1%씩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mmHg단 1%라니 정말 무섭지 않나요? 계산해보면 양팔 혈압 차이가 10mm/모트그라면 남들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확률이 10%나 더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 차이가 15mm/모트그라를 넘어간다면요?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 클라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팔 혈압 차이 10mm/모트그라는 이제 혈압계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한선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경고등이다라고요.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혈압약을 이미 먹고 있는 고혈압 환자분들입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혈관이 딱딱하고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양팔 혈압 차이까지 10 이상 난다면 이것은 혈관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피가 온몸으로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의 정체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팔 혈압이 다를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질환, 바로 말초혈관 질환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팔다리 끝까지 가는 길목이 막히는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팔다리만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초혈관이 막혔다는 건 우리 몸의 중심 고속도로인 심장혈관과 뇌혈관도 똑같이 막히고 있을 확률이 60%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양팔 혈압 차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잘못 재고 계십니다. 그냥 팔만 쑥 넣는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양팔 혈압 측정 3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지켜도 내 혈관 건강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동시 측정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달아 측정하세요. 병원에는 양팔을 동시에 재는 기계가 잘 없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왼쪽을 재고 나서 바로 오른쪽을 재는 것이 아니라 1분에서 2분 정도 숨을 고른 뒤에 반대쪽을 재셔야 합니다. 혈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재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세가 반이다입니다. 등은 의자에 완전히 기대고 발바닥은 땅에 평평하게 닿아야 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혈압이 5에서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팔의 높이입니다. 혈압을 재는 팔의 커프 위치가 심장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팔을 너무 내리거나 올리면 중력 때문에 오차가 생깁니다. 식탁이나 책상 위에 팔을 편안하게 올려두고 힘을 쫙 뺀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정확합니다. 세 번째 원칙, 높은 쪽이 내 진짜 혈압이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왼쪽은 130, 오른쪽은 140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낮은 130을 믿고 싶어집니다. 아, 140은 내가 긴장해서 잘못 나온 걸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더 높게 나온 140을 여러분의 진짜 혈압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낮게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쪽 수치를 기준으로 혈압약을 조절하고 관리해야 심장과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쟀는데도 차이가 10 이상 혹은 15 이상 계속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먹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그렇다고 해서 바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제가 집에서 양파를 재봤는데 차이가 15 정도 계속 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양팔 혈압을 다시 정밀하게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발목 혈압을 재거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해 주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고지혈증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쓰거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약물을 처방받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닥칠 수 있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막을 수 있습니다. 양팔 혈압 차리를 발견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셈이죠. 모르고 지냈다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었던 위험을 혈압계 하나로 미리 찾아낸 거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기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치료와 함께 꼭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양팔 혈압 차이가 난다는 건 이미 혈관이 좀 딱딱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걷거나 가볍게 뛰는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나오게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빠른 걸음, 돈 한 푼 안 들지만 최고의 혈관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혈압 차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금의 나트륨은 혈관벽을 붓게 만들고 더 딱딱하게 만듭니다. 국물 요리 드실 때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기.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 조금만 줄이기. 이것만 실천해도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 양팔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입니다. 혹시 아직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극물입니다. 양팔 혈압 차이가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신다면 그것은 막혀가는 혈관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금연하고 몇 달만 지나도 탄력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내 혈관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을 잴 때는 귀참더라도 가끔은 양쪽 팔을 모두 재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차이가 10mmHg 이상 난다면 내 혈관이 보내는 신호인가 하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15 이상 차이가 난다면 지체 없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것은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잘 알고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혈압계 속 숫자들, 그 속에 내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병원 가실 때 선생님, 저 반대쪽 팔도 한번 재주세요 라고 말해보는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언제나 뻥 뚫린 시원하게 흐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